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액 유튜버, 인플루언서,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절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기사를 봤습니다. 유명 유튜버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기사를 소개하고 여기에 해당하시는 고액 유튜버, 인플루언서,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 뿐만 아니라 1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액의 수입을 버는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 강사, 작곡가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소득은 많은데 그와 관련한 비용이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꼭 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매출 12억 실화, 베일 벗은 유명 유튜버 수익 보니. 제목부터가 매우 자극적입니다. 이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유튜버 상위 1%의 평균 수입이 12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 회사로 따지면 매출액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액 12억이면 뭐가 그렇게 크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유튜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즉 소득 금액,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9억 5천만 원 수준에 해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기사를 만약에 작년에 기사를 누가 써주셨다라면 제가 몇 명 정도는 구제를 해드렸을 텐데 자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본인이 창작물 등의 주된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비중도 수입 대비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높은 이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반드시 개인 사업자였다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금액이라고 칭하는 순소득 자체가 12억 기준으로 9억 5천이라는 걸 봤었을 때는 법인일 리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요. 세금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평균치인 9억 원이고 별다른 세액공제 감면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세금만 무려 3억 7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건보료까지 부과된다면 4억 3천만 원만큼의 세부담의 효과가 생긴다.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이치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분만 제가 구제를 해드렸어도 이분의 세금을 2억 이상을 아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책을 해봤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인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바이고요. 위 9억 원의 이익을 낸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였다면 현 법인세율 기준으로 법인세 예상액은 지방세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의 수준이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법인세율이 개정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법인세가 예상되는 바입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한 방에 시원하게 내시던지,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플렉스하면서 세금 많이 내고 가실 건지, 아니면 이상화 세무사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절세의 길로 한번 가보시던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월급여액을 5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를 포함해서 1년 기준으로 1,300만 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개인 사업자와 비교했었을 때 2억 5천만 원의 세금이 당장 줄어들게 된다. 다만 여기에 월급액 500만 원 정도로 세팅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구는 다시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법인이 골치 아프고 어렵고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기에는 버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론 임원의 급여를 더욱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소득세 및 건보료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엑시트 해오는 과정에서도 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로직을 계속 겪게 됩니다. 이게 어떤 로직이냐면은 가지고 오려니 세금이 커서 못 가지고 오고, 안 가지고 오려니 나는 가난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에이, 난 모르겠다, 인생 뭐 있냐, 그냥 세금 많이 내고 말란다 하는 게 개인 사업자.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을 끝까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개인 사업자는 이제 달리 방법이 없이 곧바로 50%에 육박하는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번 돈을 가져가게 됩니다. 국가 50%, 나 50% 깔끔하죠? 법인을 잘 활용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확실한 거는 50%보다 무조건 적게 해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대표님의 그 상황 자체가 어떤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1년 만의 결과치가 아니라 적어도 5년, 3년, 2년 결과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는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법인 전환 단계에서 영업권을 활용하게 된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앞선 영상에서 영업권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가서 보시고 다시 오시면 되는데 1인 유튜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업권 금액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의 효과가 엄청난 효과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인적 서비스가 주된 수입 창출원인 사업의 경우가 많고요. 매출 대비해서 이익률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무형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서 영업권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환 단계에서 단 한 번 활용할 수 있는 영업권 양수도와 법인 전환 이후에 빠르게 쌓이게 되는 잉여금을 제어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인 사업자일 때 영업권을 설정할 때 법인으로 전개되었을 때 잉여금 이 세 가지를 어떤 솔루션과 함께 설계를 해갔었을 때 참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세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케이스에서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액 감면이 끝나는 시기에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권 평가를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근데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서울 소재에 있으신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50% 감면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면을 적절한 시기에서 포기하고 법인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100%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서울 소재에 계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른 해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영업권 평가에 대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체크하시고요. 이 시점에 한 달 케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케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행 시기와 진행 여부와 애프터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자면 유명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많이 버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심도 깊게 찍지 못하고 그전에는 그냥 유튜버 분들 이렇게 하셔서 법인 전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1%에 해당하시는 상위 유튜버 분들이 세금 자체를 건보료까지 다 포함하면 4억 3천 정도의 세금을 낸다라는 부분을 제가 접하고 나서는 이분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무궁무진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널리 알려주시고 널리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